자, 여러분들 설 마지막 연휴를 좀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런데 아마 내일 우리 국장이 열리죠.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설 연휴에 하필 뭐 이런 엄청난 이슈가 터졌죠. 중국의 딥시크. 이게 딥시크가 뭐냐? 우리 연휴 내내 계속 떠들썩하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막 난리가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뭐또 반등이 나왔다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설 명절을 이제 보내시고 이제 내일 국장이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제 앞으로 판도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집에 좀 돌아와서 부랴부랴 좀 이것저것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그러면은 우리 국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고 어떤 섹터가 그러면 뭐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어떤 섹터는 생각보다 강하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떠들썩했던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아마 유튜브 굉장히 지금 연휴 내내 영상 많이 올리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틀 전에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중국의 AI 스타트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난리가 났냐? 아주 저렴한 GPU로 AI 시스템을 설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와 견줄 정도의 성능이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증시였죠? 미증시 빅테크가 AI 관련주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빨리 따라왔나? 그러면서 놀라서 빅테크들이 출렁거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렴한 GPU? 근데 성능이 비슷해? 그러면은 이제 고성능 AI 칩이 필요 없나? 그러면 지금까지 엔비디아 계속 고성능으로 이번에 H100도 그렇고 계속 막 사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야 H100 없이도 저 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 잘못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엔비디아 매출 급감 가능성에 엔비디아 포함해서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AI 모델 V3에 우리나라 돈은 약 78억 원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성능이 비슷하대. 챗 GPT보다 일부는 더 좋대.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성능 칩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지금 미친듯이 투자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원전, 여러가지 AI 인프라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아니 고성능 칩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돈을 들여서 전력 쪽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왜? 전력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상 이런 영향이 드니까 원전도 폭락하고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 종목도 막 하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감소 가능성에 결국에 원전 등 에너지 관련주가 함께 동반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발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리기판의 필요성도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근데 위 가정대로라면 유리기판 또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트들 보면 이때 엔비디아가 월요일날 이렇게 급락 마이너스 17%나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베르노바, 이턴 코퍼레이션도 이날 15%, 17% 이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우리 뉴스케일 파워도 월요일날 무려 30% 가까이 급락, 오클로도 30%에서 25%,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종목도 20%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 패닉이었죠.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중국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 원래 AI 쪽이 그래도 이렇게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좀 비용 효율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중국이 따라왔으니까 그래도 많이 따라왔으니까 우리 적당히 좀 할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니다. 트럼프라면 더더욱 난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이번에 나온 기사로는 백악관 중국 딥시크가 이제 국가 안보 영향을 어떻게 줄지 검토를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관세 부과나 이제 중국에 따른 이제 반도체 수출 견제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딥시크의 출시는 우리 업계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중국이 생각보다 잘 따라오네? 제법인데? 우리나라 업계, 한마디로 미국 업계죠. 너희들 제대로 정신 차려서 경쟁에 승리하자. 투자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뭐 해줄게.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이 따라오는 걸 보고 더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 뭔가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따라왔으니까 이제 뭐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가져왔거든요. AI 투자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대폭 늘릴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주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도 그냥 유지를 하겠다. 캐펙스 유지할 거다. 우리 뭐 딥시크 때문에 갑자기 뭐 쫄아가지고 우리 괜히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거 다 회수도 못하고 굉장히 손실만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지하겠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늘릴 거라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거고, 심지어 중국도 딥시크가 중국 내 회사죠. 그래서 얘네가 너무 자본 효율화를 잘해가지고 야 이제 싸게 잘 먹히겠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싸게 잘 가보자가 아니라 중국도 1조 위안 1,400억 달러의 AI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더 빨리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국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멈추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막 이제 전력 다 끝났고 에너지 투자 안 할 거고 AI 이제 투자 이제 예전에 이제 감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AI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화가 된다면 이제는 좀 AI 쪽이 뭔가 이게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사실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반도체가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반도체 메모리 칩의 성능이 CPU의 속도 이런 것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향상이 되고 컴퓨팅 성능도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이 되는데 비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비용은 계속 떨어진다. 이게 계속 반도체 쪽에서 컴퓨터 쪽에서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쪽 뭐 회사가 망하거나 우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저렴하게 고성능의 이런 메모리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가 되니까 모든 회사, 모든 우리 가정집에서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수요를 더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AI도 지금 모든 회사가 AI를 쓰고 있지 않죠? 일부만 쓰고 있고 모든 우리 가정집, 우리 사람들이 다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저렴하고 어느 디바이스에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다양한 회사들도 쉽게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기술력이나 우리의 제품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AI가 대중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대중화가 되면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 수요나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한 투자나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대중화를 가기 위한 그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딥시크에 대한 공포, 우려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국장 생각보다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은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딥시크 충격은 빅테크 이외의 기업에는 기회다. 기회래. 이게 중국이 따라오니까 그냥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 자세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날 하락한 거 일부 전력기기, 반도체, 빅테크 몇몇 종목들만 하락을 했지 그 외의 종목들은 괜찮았다. 이걸 오히려 호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왜?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의 상품이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겐 기회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죠? AI 이런 LLM 모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막 투자한 회사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또 그럼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면 그런 AI들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종목마다 섹터마다 희비가 굉장히 확 갈리는 금요일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면은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그럼 좋은 점은 없을까? 좋은 점은 뭐가 있냐? AI 모델이 필요하거나
저렴하게 설계가 가능해져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겐 기회다. 딥시크는 AI를 오픈소스로 모두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했죠.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 증시에서 애플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꽤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 거래일 동안 거의 뭐 5% 이상 상승했던 것 같은데, 여기 차트 한번 볼까요? 애플 이날 오히려 월요일날 혼자 3% 급등하더니 그 다음날도 3%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아니 애플이 웬일이지? 애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AI 쪽에 막 공격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잘 나왔네, 저렴하네, 누구나 이용 가능하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 미국의 또 여러 가지 AI 회사들이 잘 또 다듬어서 아주 좋게 가져오겠네. 그럼 나는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서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또 노트북에 잘 적용해서 완전 AI 탄탄하게 온디바이스 AI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오히려 애플 같은 회사는 호재 아니야? 이러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디바이스 AI를 저렴하고 고효율로 스마트폰, 노트북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사는 호재로 볼 수도 있다. 또 이날 바이오 쪽도 이제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냥 빅테크들의 수급이 몰렸던 게 막 빠져나가니까 그 나간 수급이 다른 섹터로 간 거다. 그게 이제 뭐 금융으로도 갔고 이제 바이오로도 갔고 이게 골고루 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쪽도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죠. 앞으로 뭐 우리 뭐 신약이나 뭐 임상 데이터 이런 것도 AI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고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AI가 이렇게 점점점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게 누구나 쉽게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야 바이오 쪽도 기회네. 바이오 쪽도 쉽게 다 가져가서 본인의 그 연구를 엄청나게 비용을 축소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좋았고 헬스케어 섹터도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 다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일부 게임주도 나쁘지 않았어요.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죠. 이번에 뭐 크래프톤도 CPC를 도입을 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AI를 적용해서 캐릭터가 같이 AI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모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요게 이제 CPC 게임 회사들도 이제 AI를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회사도 AI 이렇게 쉽게 효율이 좋게 좋은 성능으로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게임 회사도 그걸 살짝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게임 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게임 쪽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굉장히 울상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다,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은 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수급이 분산돼서 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AI 판도가 바뀌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도 있다. 결국에는 AI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더 많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 끝났다, 우리 삼성 이제 금요일장 개장되면은 뭐 마이너스 뭐 10% 가는 거 아니냐 겁먹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별로 하락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개파락을 해도 그거를 좀 금방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관점이라면 삼성전자도 대표적으로 AI에 막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도 아니었고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스마트폰에는 열심히 좀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상승한 이유처럼 우리 갤럭시랑 이제 갤럭시 뭐 탭이나 이제 갤럭시 노트북 이런 곳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삼성전자도 수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출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심리가 계속 그게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투자 센티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다 타격을 현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는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여기 관련된 논리를 따지면은 다른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AI 소프트웨어 섹터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때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는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누구나 챗 GPT처럼 그런 엄청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런 거를 뭐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근데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품을 오픈소스로 다 공개한다고? 앞으로도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겠네? 왜냐면 이번에 오픈 AI도 이제 다 공개할 것처럼 뭔가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더 빠른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도 생각보다 이걸 악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시크 여파 때문에 국장 막 급락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는 차별화가 굉장히 나올 것 같고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하락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챗 GPT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어려우나 필요한 회사, 포인트가 필요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딥시크의 오픈소스로 인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딥시크 이거 중국 회사인데 중국 거 이용했다가 우리 정보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무조건 딥시크만을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요런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성능도 오픈소스가 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엄청나게 비싸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긴 해요. 딥시크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은 별로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일부만 측정을 했을 때 마치 80억 정도 쓴 것처럼 나온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기타 비용들 더 많이 들어갈 만한 비용들을 좀 추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든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사실 요걸로 얘기한 거는 좀 과소평가를 한 게 아닌가. 비용 측정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좀 빠르게 중국이 따라온 건 맞고 난 미국만큼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성능이 비슷하니까 효율화가 어느 정도 된 거는 맞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AI 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로봇도 이런 걸 또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가 다 원한다고 봐야 되나? 초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로봇이 정말 인간과 맞먹을 정도의 고효율화가 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런 인공지능을 뭐라 그러죠? AGI, 그죠? 인공 일반 지능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내는 인공지능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AGI 시대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무어의 법칙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누구나 이제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투자를 늦출 수는 없다.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애플이 강세를 보인 만큼 AI 소프트웨어나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섹터들 포함해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끝났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다 올렸는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랑 전력기기 원전 등은 일단 맞고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면 우리 미국 차트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애플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전력기기나 전력 에너지 쪽은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하락폭에 그래도 한 3분의 1? 또 반등이 안 나왔죠. 좀 애매하게 전력 에너지 쪽은 반등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나마 원전 쪽은 뉴스케일 파워는 5% 이상 좀 반등이 나왔고 오클로가 오히려 회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마찬가지 한 절반 좀 안 되게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급락으로 원웨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개파락을 하고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눈치 보면서 어떤 눈치를 볼 것 같냐. 이 관련된 산업을 일단은 막고 시작할 확률이 높은데 사실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거든. 어떤 기다리는 소식이냐. 요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은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나? 미국의 AI 산업 초격차를 위해서 아니다. 중국이 따라와? 안 되겠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너네들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그냥 죽어보자. 죽어보자. 라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하락했던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 및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이 요거 내용이 갑자기 쏙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그러면서 또는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여기다 투자를 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거기에 대비 조금 가성비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출렁거린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대중화가 되려면 이거 지금도 모자라 라고 생각하면서 축소가 아니라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또는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쪽 섹터에 좀 센티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관련 종목들이 하락 시작을 했다가 요런 내용들을 좀 기다리면서 매물 소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활용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나 테마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빠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내일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딥시크의 낮은 비용이 지금 굉장히 의문을 품고 막 지금 캐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조사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딥시크의 낮은 비용이 과장되었고, H800 저성능 칩이죠. 저성능 칩이 아닌 H100 고성능 칩을 많이 사용했다는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뭔가 한마디로 딥시크를 좀 까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공식적으로 뭔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살짝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죠. 이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살짝 하락하고 있고, 테슬라는 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뭐 캐펙스 투자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때 오히려 딥시크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다, 뭐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더더욱 뭐 우리는 뭐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결국에 단기 충격을 받은 전력기기나 원전, 뭐 AI 반도체 쪽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반등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설 연휴 기간에 출렁거린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아마 일부 반도체, 그래서 한마디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 반도체나 전력기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원전 등 딥시크 여파로 하락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락폭이 그나마 미국장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개파락은 꽤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요런 또 위에 요런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수급이 움직일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또는 활용이 기대되는 기업들 섹터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거는 제가 글 이틀 전에 적은 거긴 한데,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AI 투자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언급이나 뭐 딥시크에 과장된 내용이나 여기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관련주 몇몇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우리 증시가 자체가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들, 그 외의 회사들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본다면은 여기에서도 좋은 기회들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계속 추려보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참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남은 또 내용들을 우리 내일 장 보고 저녁에 시황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